네, 그러면 오늘 EC302 전자수학 A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챕터 1의 그 Axioms of Probability 이 부분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도록 해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주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모델링 하겠다고요? probability space로 모델링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probability space는 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지고 나면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주어지고 나면 the probability space는 the sample space, the event space, and the probability measure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샘플 스페이스는 뭐 쉽게 말하면 모든 가능한 아웃컴들의 집합. 그다음에 이벤트 스페이스는 어떻다고요? 네, 그 샘플 스페이스의 파워 셋에서 좀 이상한 놈들은 다 빼고 그 안에서 셋 연산이 잘 성립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벤트가 측정 가능한 어떤 집합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 subsets of the sample space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시그마 알지브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시그마 알지브라 of the subsets of the sample space로 보통 이벤트 스페이스를 만들고요. 특별히 샘플 스페이스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일 때는 the Borel sigma field of the subsets of the sample space로 하면 뭐 이상한 일들은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쓰는 편이 속 편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probability measure라는 이렇게 P라고 이름 붙는 녀석.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 노테이션으로 P 한 다음에 이게 이벤트 스페이스예요.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into the real number from 0 to 1 inclusive죠. 양쪽은 이렇게 되는 함수 자체를 probability measure라고 하고요. the probability measure겠죠. the probability measure given the random experiment and the sample space and the event spac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robability measure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를 evaluation 했어요. 당연히 여기서 A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원소고요. 맞습니까? 네, 이벤트 A는 요 A자가 그러니까 좀 뭐 이상하게 썼는데 대문자인데 캘리그래픽 레터 필기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는 이벤트니까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고 이벤트 스페이스의 원소이고 자 이렇게 될 때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밸류에이션 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the probability of the event A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함수가 있으면 함수 자체는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이것은 함수 값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를 넣어서 5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함수 값이잖아요. 함수 값이 probability에 해당하고 함수 자체는 probability measure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probability measure가 아무 set 펑션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set이 들어가야죠. probability measure라면은 이제 여기에 set이 들어가는데 이 set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정했어요? 예. 이벤트 스페이스의 멤버 또는 엘레멘트인 거죠.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예요. 0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된다고 해서 이게 probability measure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consistent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예로는 제가 지난번에 뭐 그런 예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전을 던졌을 때 헤즈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고 테일즈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인데 헤즈 또는 테일즈가 나올 확률이 뭐 3분의 1이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직관은 그걸 두 개 더하면 합이 돼야죠. 맞습니까? 그런 개념을 확장해서 콜모그로프가 이 세 개의 컨디션으로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이벤트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이벤트를 가져와도 그 이벤트로 probability를 계산하면 0 이상이라는 거고요. 이건 뭐 당연하죠. 확률이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요
이벤트 스페이스 안에는 항상 이 샘플 스페이스는 들어 있어요. 샘플 스페이스로 이밸류에이션 하면 항상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흥미로운데 이름이 뭐라고요? Countable Additivity of the Probability Measure 이렇게 불러요. Countable Additivity Property죠. 은밀히는. 그래서 뭐냐면 Countable Union을 해요. 근데 Countable Union이 그냥 Countable Union이 아니라 디스조인트한 이벤트들을 Countable Union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저 같으면 Countable Additivity라고 안 하고 Disjoint Count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그냥 줄여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Countable Additivity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에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 집합들이 이제 A1, A2 이렇게 있고 즉 이벤트들인데 mutually exclusive 하니까 임의의 두 개를 뽑아도 뭐 이렇게 서로 따로 논다고 보면 거의 맞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유니언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어떤 아웃컴이 일어나거나 이 안에 있는 아웃컴이 일어나거나 이 안에 있는 아웃컴이 일어나거나 이 안에 있는 아웃컴이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의 합이다인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딸 때처럼 색칠해서 생각하면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조금 안 당연한 거는 이게 인피니티 들어가도 되나?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지난번에 아주 좋은 질문을 한 학생이 했는데 아니 이게 파이나이트 한 거는 여기 따로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얘랑은 다른 거냐? 아니에요. 여기서 요거는 임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편의상 예를 들어서 이게 네 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A1, A2, A3, A4라는 이벤트의 유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냐면 A5부터는 다 유니언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AI는 D empty set 한 다음에 for all I 5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곧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A가 시그마 알지브라 또는 시그마 필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 스페이스가 얘의 컴플리먼트도 존재하고 얘의 컴플리먼트는 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아닌 것 같지만 요 세 개의 XM을 쓰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걸 볼 수가 또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적어놓은 책도 있는데 그건 자세히 보면 얘가 이벤트 스페이스가 시그마 필드다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 거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마 이것도 들어있을 거예요. 엑시엄에.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를 다 empty set으로 넣어버리면 또는 impossible 이벤트로 넣어버리면 그냥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이 만약 디스조인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impossible 이벤트와 그 다음에 event with probability zero를 좀 구별을 하고 지나가야 돼서 설명이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어떤 이벤트가 probability를 계산했더니 the probability of event를 계산했더니 0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if then A는 예를 들면 더 empty set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true, false. 이게 false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A가 B이면 그렇죠? 여기서 empty set이죠. 사실 B라고 하면 안 되죠. empty set이면 then BA는 0이다. 이건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여서 이 empty set은 이벤트로는 뭐라고 하냐면 impossible, 더 impossible 이벤트라고 해요. 미션 impossible 하듯이 더 impossible 이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했더니 확률이 0이 되는 이벤트들은 꼭 이게 아니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unevent, 유니크하지 않을 테니까 unevent with probability 0 해서 줄여서 with probability 뭐 1, with probability 0 이런 말을 워낙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w.p. 또는 심지어 wp 한 다음에 숫자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XM에 나와 있었지만 만약에 A가
샘플 스페이스면 얘는 어떻다고요? 얘는 1이라 그랬죠. 얘는 true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꾸로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벤트 스페이스에 속하는 어떤 A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했던 이거면은 A가 S가 되느냐 하면 얘는 false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는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디스크리트하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수학적으로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또 이름을 요 샘플 스페이스 자체를 이벤트로 볼 때 뭐라고 하냐면 더 certain 이벤트, 유일하니까 더를 붙인 거예요. 여기도 더를 붙이고. 하지만 이런 것이 성립하는 이벤트들은 뭐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on 이벤트 그다음에 확률이 1이니까 with probability 1인데 줄여서 w.p.1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자, example은 뭐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 텐데요. 그 continuous random variable 설명하거나 이럴 때 일단 나중에 하고 일단 지나갑시다. 자, 그다음 이제 이게 지난번에 제가 시험에 냈던 건데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네. 네. 여기 이제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를 여러분이 누르시면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사크라티스와 플라토죠. 플라톤이라고 안 하고 영어로는 플라토라고 하죠. 그래서 이 머리 빠지신 분이 이제 사크라티스고 이 사람이 플라토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레프트 라이트.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러한데 여기 이제 영어로 똑같은 얘기가 설명이 돼 있고요. 예, 한글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때는 당연히 한글로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먼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단 보리밭에 가서 그러니까 쭉 지나가면서 보리밭이 스트립처럼 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쭉 걸어가면서 가장 큰 뭐 황금 보리 이삭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가장 좋은 놈을 하나 깎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규칙을 정해줬어요. 한 번밖에 꺾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 꺾어놓고 비교해보고 더 좋네 하고 또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나갔으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는 이제 해보라 그랬더니 플라톤이 빈손으로 왔더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왜 빈손이냐 그랬더니 플라톤이 대답이 단 한 번만에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좀 괜찮아 보이더라도 그냥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새 끝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말이 걸작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이 또 흥미로운데 집요하죠.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결혼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이제 숲이에요. 근데 이 숲도 그냥 간단하게 굉장히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숲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는 얘기가 뭐냐면 쭉 지나가면서 나무들 중에서 물론 그 나무라는 게 뭐 키만한 그런 건 아니고 잡목들이 있는 그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꺾고 올 수 있죠. 배워 올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이 무성한 그러니까 잎사귀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열매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제일 좋은 나무를 베어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조건도 똑같고 한 번 베면 안 되고 그렇죠? 돌아올 수 없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 그렇게 무성하진 않은데 뭐 그냥 평범한 나무를 베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한테 왜 그런 평범한 나무를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플라톤이 숲을 한 절반 정도 걸어갔을 때까지 여전히 빈손이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또 못 가지고 올까 봐서 그냥 그 다음에는 적당히 보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걸 배워왔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것이 바로 결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예전에는 뭐 이혼이 안 되거나 뭐 재혼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아마 나온 얘기가 아닐까. 근데 이 얘기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미 아는 학생들은 아마 그 고등학교 때 이거 가지고 뭐 확률 계산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R&E라든가 뭐 간단한 아니면 뭐 보고서 이런 거 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그렇죠? 예. 그 여러분이 들었겠지만 제가
스피노자였나요? 저 이름을 까먹었어요. 예, 큰일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어떤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주일 뿐이다.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있잖아요. 사실 죄송해요.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래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각주이다. 플라톤이 책을 썼죠. 스승은 이렇게 해서 뭘 했고. 그러면 책이 있으면 각주라는 게 풋노트잖아요. 밑줄 그어놓고 밑에다가 이제 쓴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양 문화에서는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예를 들면 플라톤이 쓴 국가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양인, 지식인은 알아야 되는 필수라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15세기, 16세기에 이 플라톤의 저술들을 읽으면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 에피소드를 들은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계산 잘하고 확률을 잘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풀어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딱 이 형태는 아니지만 나무를 베고 이런 건 아니죠.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세크레터리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위키피디아에 치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나와요. 물론 거기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얘기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지만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메리지 프로블럼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메리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베스트 프라이즈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세크레터리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세크레터리를 뽑는데 여러분이 면접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원을 뽑는데 면접을 해요. 그런데 한번 노라고 거절을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나중에 불러가지고 약간 노 했는데 미안하고 우리 일 잘하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현실은 실제로 여러 명 본 다음에 그중에서 뽑고 이러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인데요. 여기 위키피디아 링크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또 어쨌거나 그래서 이 문제를 이미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거였어요. 지난번 시험의 질문은 너라면 네가 플라톤이었다면 이렇게 했겠느냐? 플라톤 어떻게 했어요? 절반 정도 본 다음에 그냥 대충 보고 뽑아왔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가장 그 숲에서 가장 큰 가장 무성한 나무를 베어올 수 있을 확률을 최대화할 수 있겠느냐? 어떤 식으로 해야지?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를 보지 않고 나는 정말 어차피 지금 강의가 오늘까지 오늘까지 어차피 출석은 체크 안 해요. 안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건 내가 혼자서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하겠다는 학생은 나가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강의는 녹화를 하고 있고 제가 OBS랑 줌으로 다 녹화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겠다. 나는 정말 해야겠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 교수가 말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이거 스포일 하기 싫다 하는 사람 나가도 돼요, 진짜. 제가 뭐 출석 안 했다고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나가시면 되고요. 망설이는 동안에 제가 아까 다른 한 학생이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면 메저 띠어리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과연 어떤 책을 보는 게 좋겠느냐라고 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그 다음에 학교에 다행히도 스프링거 출판사, 독일이죠 아마. 출판사 책들은 학교에 우리 학술정보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하드 카피가 이렇게 있고요. 커서 잘 보이나요 지금? 네. 하드 카피가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전자책이라고 돼 있잖아요. 같은 책이죠. 저자도 같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로그인을 했다면 로그인이 왜 안 되죠 자꾸?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전자책 이용할 줄 모르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Probability Through Problems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좋은 건 뭐냐면 아주 그 기본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이 한국의 어떤 그 고등학교 그 문제집인데 해설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물론. 네. 그래서 이걸 다 사서 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좀 그 메저 디어리 비슷한 얘기들, 뭐 샘플 스페이스, 뭐 시그마 알지브라 이런 걸 좀 그래도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해석하기랑 척도론을 듣기는 싫고 이런 학생은 이 책이 상당히 괜찮아요. 저도 즐겨서 보거든요. 요 책이에요, 요 책. 네. 두께도 뭐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네. Probability through Problems라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해설도 다 있어요. 풀이가 완벽하게.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요건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나가셔도 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고요. 제가 1링크로 눌러는 안 봤는데 어디에 눌러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자, 그러면 이제 스포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옵티멀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숲의 길이가 1이라고 해보세요. 뭐 스케일을 해서 1이라고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임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n명이라고 해보세요. n명 사람이라면 n명이 있으면 1, 2, 뭐 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n명까지.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전체의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충 2분의 n명이겠죠. 이 정도까지는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이 중에 누가 제일 괜찮은지를 패스 시키면서 무조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한 요까지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2번이 제일 좋아요. 높이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 높이를 기억해 놨다가 내가 이렇게 보면서 얘보다 높은 사람이 나오면 더 좋은 사람이 나오면 그냥 선택하고 스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렇게 파이나이트 하면 문제가 있는데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정확하게 1 over e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한 수천억 명이라고 하면 1 over e가 거의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스트래터지가 최적인데 최적 스트래터지는 찾았어요. Find the optimal strategy 또는 optimal fallacy 하면은 이렇게 보고 뭐 어쩌고 했던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런 스트래터지의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Analyze the performance. 당연히 퍼포먼스는 뭐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제일 나은 사람을 뽑을 확률이죠.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확률이 이렇게 했을 때 probability of best를 얻을 확률이죠. 그렇죠? 이 스트래터지에. 이게 무엇보다는 작겠어요, 당연히. 이 전체가 1이라고 하면 이미 이만큼 버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대기가 있는데 길이가 다 다른 그거를 그냥 퍼뮤테이션 하면 n 팩토리얼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버릴 첫 번째 처음 1 over n 부분에 들어갈 확률은 당연히 1 over n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버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을 확률을 빼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1 빼기 1 over 2보다는 당연히 작을 거고 참고로 1 over 2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 하겠지만 한 37%인가? 34%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컨닝 좀 하고요. 여기 없네. 네, 33인가 37인가? 33보다는 높아요. 네, 그 정도예요. 네, 30x%. 그러니까 0.3x.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얘도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래요? 일단 예를 들어서 처음에 1 over 2를 봤을 때 거기 일단 없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가 거기서 맥스 가지고 처음 그것보다 넘어가는 걸 찾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 33%보다 약간 클 뿐이에요. 이 방법대로 해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배우자를 찾고 싶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포항공대 남학생이라고 해보세요. 왔더니 아 이건 뭐야 이게 남초고 그렇잖아요. 여학생들은 공주가 되어 있고 나를 쳐다도 안 보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우리 동네 다시 가면 그래도 훌륭한 청년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학부한 다음에 아 난 군대도 가기 싫어 그러면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하면서 전문 연구 요원 하고 나면 운 좋으면은 한 뭐 학부 입학해서 한 8년 만에 박사도 되죠. 그렇죠? 예. 뭐 한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29살 되면 박사가 되죠. 병역도 끝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취직을 해야 되겠다. 창업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데 취직을 했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연봉 자체는 1억 원이 안 돼도 지금 기준으로 뭐 여러분이 가는 부서에 따라서 뭐 PS가 나오면 1억이 넘죠. 그렇죠? 예. 갑자기 이 세상에서 그렇죠. 몇몇 안 되는 억대 연봉자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좀 바뀌어요. 아, 이게 선을 봐야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여학생들한테 포항대 다니면서 우리 선배 후배 동기들한테 괄세를 당했지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듀오에 가입하면 와, 끝내주는 사람들이 선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어때요? 듀오에 가입하면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뭐 3번까지만 보여준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 이거 쓰면 될까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스트래터지가 베스트인데도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괜찮은 세크레터리를 뽑을 확률은 33% 약간 넘는다는 거예요. 욕심 너무 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욕심 너무 부리면 안 된다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메리지에 관한 한 소크라테스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메리지에 관한 소크라테스가 그 산티페인가요? 악처로 유명한 사람. 그렇죠. 전설에 남은 소크라테스 덕분에 이제 이름이 남아 있죠. 그 산티페가 굉장히 그 쪼아대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쭉 보니까 베스트 스트래터지로 해도 한 33%좀 넘는 어떻게 보면 평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결혼을 했는데 뭐 나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뭐 그 산티프한테 매일 쪼인다고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삶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떠들 건 아니고요. 제가 스포일을 했지만 어쨌든 왜 최적이고 왜 확률이 저렇게 나오고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그러면 처음부터 어디까지를 본 다음에 거기서 맥스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곳에서 그것보다 더 큰 걸 찾았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 어디까지 보면 내가 가장 큰 전체 n개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그래서 맥시마이즈 할 때 원 오브 E라는 걸 찾는 그 문제가 있고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K 퍼포먼스를 계산하면 원 오브 E가 나오겠죠. 저건 여전히 여러분 해볼 수 있죠. 물론 먼저 나간 학생들은 이제 주말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라도 여러분이 해보세요. 예. 챌린징하죠. 하지만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만 봤어요. 중학교까지는.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까 제가 n 팩토리얼계의 그 순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키가 다른 게 있는데 막대기들이 있는데 그걸 늘어놓을 방법은 n 팩토리얼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n 팩토리얼 분의 1인 거죠. 각각의 열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놓고 이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런 데는 많이 익숙해 있죠. 하지만 어때요? 고등학교를 가면서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라는 것을 다루면서 특히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equally likely한 어떤 아웃컴들이 있지 않은 경우에 막강하죠. 아주.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리절트들을 마구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래도 여기 있는 것 좀 휙 하고 지나가면서 얘기할게요. 이 확률론, 그 다음에 통계도 마찬가지인데요. 크게 이제 클래시칼이라고 불리는 것과 베이지안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 형용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지안 스태티스티션, 그러니까 베이지안 통계학자, 그 다음에 클래시칼 클래시칼 스태티스티션 또는 프리퀀티스트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혼동해서 쓰이기 때문에 누가 이건 이렇게 불러라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베이지안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 확률로 가정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 확률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unknown이고 non 랜덤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unknown이면 다 랜덤하다가 베이지안이에요. 알겠어요? unknown을 모두 probabilistic하게 보는 거예요. unknown은 모두 랜덤하다. 여기서 랜덤하다라는 게 이 책에서는 이 과목에서는 확률적으로 어떤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unknown을 모두 랜덤하게 보는 것을 베이지안 어프로치라고 해요. 베이즈는 뭐 사람 이름이고요. 네. 베이지안 어프로치라고 하고요. 그다음 그렇지 않고 확률이 정의되지 않는 unknown들도 있고 그냥 unknown non 랜덤이다. 그런 게 있다. 모든 것을 다 뭐 나올 확률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클래시컬 또는 클래시컬 네. 또는 뭐 non 베이지안 어떤 때는 또는 뭐 스태티스티션이라고 한다면 또는 스태티스티션이라고 한다면 frequentist 또는 frequentistic approach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칼같이 나눠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운 이 결합 확률과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이렇게 이제 트리플렛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스페이스, 프로버빌리티 메저가 주어졌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A와 B라는 것은 이벤트죠. 그렇죠? 이 랜덤 익스페리먼트 이벤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먼저 두 이벤트의 인터섹션 그렇죠? 또는 캡이라고 했죠. 그냥 A 캡 B, P of A 캡 B, P A 캡 B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 A 캡 B를 우리가 A 컵 B와 P A P B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건 뭐 이거 고등학교 때 항상 하던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때요? 샘플 스페이스를 전체 집합으로 하고 여기서 A라는 이벤트, B라는 이벤트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뭐 면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딱 나오죠.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죠? 이걸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얘가 어떤 셋이고요. 얘는 뭐 2 to the s보다는 좀 작지만 뭐그 set operation에 closed 돼 있고 empty set과 전체 더 certain 이벤트가 들어 있고 뭐 이런 거였고 얘는 consistency를 만족하는 메저고 이거밖에 없었죠. 얘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안 됐어요. 고등학교 때.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래서 이 증명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countable additivity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놔요. 자, PA intersection B인데 우리가 유니언이었잖아요. 그 countable additivity는. 그래서 유니언 가지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걸 보이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를 저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PA 컵 B를 더하고 PA 캡 B를 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대신 보여도 똑같죠. 그래서 보여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자, PA 컵 B인데 이거는 유니언이긴 한데 이건 어때요? 서로 디스조인트 헤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요. 디스조인트 유니언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잠시만요. 이게 뭔가 지금 고치다가 잘못됐네요. 지워져야 돼요. 타이포입니다. 죄송해요. 예,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상하네요. 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냥 그림을 그릴게요. 요 부분, 유니언, 인터섹션 부분, 유니언, 이쪽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개는 뭐예요? 서로 디스조인트하죠. 그러면 카운터블 애더티버티에서 사실은 파이나이트 애더티버티죠. 여기는 세 개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하기
인터섹션 더하기 요 녀석이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는 여기서 인터섹션, 그러니까 우리가 A 빼기 B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얘는 A 빼기 B였고 얘는 A 캡 B였고 얘는 B 빼기 A였잖아요. set difference 정의했었어요 앞에. 예. 그래서 결국은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 빼기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A 빼기 B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똑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잘 이용하면 결국은 돼요. 중간 과정은 다 뺄게요.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A 캡 B가 두 번 빠지니까. 네. 그래서 저게 증명이 되는 거였어요. 무엇으로부터? 세 번째 엑시엄 또는 세 번째 컨디션 of probability measure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3 이벤트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 하고 n 이벤트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 하고 여러분이 이미 그 inclusion, exclusion principle이라고 한국말로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예, 뭐 문제집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3개일 때, 4개일 때, n개일 때. 예. 그다음에 이거는 힌트를 주자면 여기 써놨지만 제가 그냥 복잡하게 해도 되지만 이게 마렉 카핀스키 이 책에도 있지만 인디케이터 펑션 써가지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오히려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다음 뭐 서브 애더티비티 이런 거는 뭐 이건 뭐 이미 아는 거고 넘어가겠어요. 그다음에 재미삼아 제가 88학년도, 그러니까 저는 이때 학력고사를 보진 않았는데 이게 예전엔 수능이 아니었고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재밌으라고. 그다음에 이것은 작년 1학기 때, 2학기 때도 개설했었거든요. 제가 그 군복무 개방 과목 뭐 이렇게. 예. 근데 1학기 때 중간고사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A 이벤트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B 이벤트의 확률이 3분의 2일 때 요걸 보여라.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못 썼어요. 예. 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지식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증명이 아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최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려면. 네. countable additivity. 뭐 여기서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finite additivity 그다음에 또는 저기 있지만 sub additivity를 쓰면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 앞으로 이제 우리가 total probability theorem, Bayes theorem 이런 걸 배울 텐데 여기서 이제 partition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요. 우리말로는 뭐 partition이라고도 하던데 sample space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샘플 스페이스의 파티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을 그리자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게 샘플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는 거예요? 서로 디스조인트가 되도록. 예를 들어 두 개로 쪼갤 때 이렇게 선 하나 그으면 디스조인트한 두 개가 됐죠.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디스조인트한 세 개죠. 이렇게 하면 디스조인트한 다섯 개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어진 집합의 파티션은 유니크하지 않죠. 무수히 많아요, 사실. 무수히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많아요, 보통. 그렇죠? 많은데 조건이 뭐냐면 파티션이라고 부르려면 요 예를 들어서 AI들의 모임, 얘를 편의상 인덱스 I 이퀄 1에서 뭐 M, 파이나이트한 걸로 합시다. M개로 쪼갰다고 하면 이것이 요 이벤트들의 컬렉션이 S의 파티션이다. 하나의 a partition of the sample space S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얘를 다 유니언을 하면 당연히 S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임의의 서로 다른 이벤트들을 가져오면 얘들은 디스조인트하다는 거예요. 그게 파티션 말 그대로 쪼갠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연구실 실험실에 갔는데 대학원에 파티션을 쳐줬는데 넘어와요. 파티션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파티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해야 되고요. 그걸 알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업로드한 자료인데요. 요게 위치가 좀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모자이크 플롯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고요. 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지금은 일단은 아직은 컨디셔널은 아니고 결합 확률, 그렇죠? 결합 확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제 테이블로 한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나이트한 파티션이에요. 여기서처럼 이제 m 개로 쪼개는 하나의 파티션이 있고 똑같은 S예요. 같은 S를 m 개로 쪼갤 수 있고 n 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각각의 행에다가는 요 이벤트들을 m 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요 위에 걸 빼고 나면 m 로우고 그렇죠. 요 안에만 생각하면 요 안에만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m 로우즈가 있고요. n columns가 있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안에다가 요거 i 행 j열에다가 i 행 j열에다가 뭘 써요? 네, 여기다가 ai 인터섹션 bj를 적어 놓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결합 확률을 적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숫자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 네,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다 더하면 P of A1이 나와야 되는데 이 테이블 해설에서 마치 그 부기할 때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위병을 할 때 군부대에서 근무했는데 저는 격리병이었어요. 저는 제가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해서 무슨 통신병을 시켜줄 줄 알았더니 2학년 마치고 왔다고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3학년 1학기라도 다녔으면 특기병으로 분류해줬는데 안 해줘가지고 졸지에 공학용 계산기를 든 격리병이 됐어요. 아직도 그때는 주판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희 사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 사수는 현역병이었고요. 저희 부대는 그 방위병과 현역병이 같이 있어서 현역병이었고 1위 상고 수석 졸업생이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여의도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김덕만 씨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주판으로 하고 있고 저는 공학용 계산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위들은 사제 물건을 살살 들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 공학 수학하고 뭐 회로 이론 이런 거 한다고 샀던 그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갔는데 거기에 키보드가 있었어요. 카시오 거였는데 그래서 들고 왔더니 처음에 저희 인사장교께서 그게 요즘 말하는 팜탑 컴퓨터냐고 그래서 아니고요. 이거 그냥 계산기라고 했는데 다들 뭐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장교 이름들을 써놓고요. 여기다가 각 항목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공제, 무슨 공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다 그 금액을 적어 놓죠. 그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가로로 쭉 더해. 요거 다 더해서 여기 쓰고 여기 다 더해서 여기 쓰고 세로는 어떻게 해요? 요거 다 더해서 여기 쓰고 이렇게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잖아요, 이게. 손으로 만들었어요. 엑셀이 없었어요. 그때는 엑셀이 없었고 로터스 1, 2, 3라는 걸 썼는데 여러분은 저는 모를 거예요. 로터스 1, 2, 3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도스에서 돌아가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있던 부대에 방위병만 한 70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현역병 한 30명에 그다음 장교들 한 20 몇 명. 그런데 컴퓨터가 단 한 대. 믿어져요. 1992년 대한민국의 군대예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저한테 줄 줄 알았어요. 격리 행정병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돈 계산이. 네, 저희는 안 주고 군수과에. 왜냐하면 군대는 군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손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큰 종이에다가 자대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안 믿어지죠? 장교가 아까 한 30명 된다고 했잖아요. 이 항목이 한 40개 된다고 하면 이 셀 수가 몇 개예요? 1200개죠. 1200셀을 손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해요. 가로, 세로로. 그래서 이제 다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패러티를 확인하죠. 제대로 했나. 어떻게 하냐면 얘를 쫙 더하고 얘를 쫙 더해서 두 개가 딱 똑같아지면 금액 쓰면 되죠. 그런데 같지 않아요. 손으로 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방위병의 생명은 칼퇴근인데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내일 수당이 나오고 내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교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직접 하는 걸 이제 두 달째인가 맡았는데 집에 못 갔어요. 그날 저녁에. 군부대에서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석 달째부터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해서 저 문제 때문에 실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인간 로터스였어요. 인간 로터스. 지금 같으면 인간 엑셀이라고 불렀을 텐데 인간 로터스였어요.
그래서 아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쓰면 여기가 여기랑 얘가 다 더하면 여기가 PA1이 되고 여기가 PA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걸 다 더하면 여기가 PB1 이렇게 되죠. 참고로 이 테이블에서 여기가 끝이 마진이잖아요. 그렇죠? 마진. 그래서 이런 확률들을 marginal probabilities라고 해요. 알겠어요? 셀의 마진에 쓴다고 해서 북이 엑셀 스프레드시트 만들 때처럼 그렇고요. 요 지금 제가 다음 번으로 옮긴다는 요 부분은 좀 이따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자,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예요. 여러분은 또 이거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배웠는데 최대한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하고 지나가 봅시다. 참고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챕터 1은 사실 여러분이 다 배운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용어도 배우고 사실 계산할 줄도 알고 그래서 리뷰를 안 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앞에 거를. 자, 언제나 마찬가지로 probability space가 주어졌어요. 이미.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또 주어졌어요. 이벤트 스페이스에 속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얘가 이것이 뭐예요? an event with probability 0가 아니에요. 이게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이벤트가 하나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set 펑션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보세요. 일단 P라는 것은 뭐예요? 저 probability space의 probability measure로 이미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P라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이름을 계속 어뷰즈하는 거예요. 사실 Q라고 불러도 되는데 P라고 여전히 부르고 싶은 거예요. probability P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에는 어때요? 이렇게 생긴 놈이었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집어넣으면 그 이벤트의 확률이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떤 set 펑션을 만드냐면 이름이 이렇게 붙은 녀석이에요. 뭐냐면 이 녀석이 주어졌는데 이 이벤트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이벤트 B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동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probability space의 이벤트 스페이스와 동일한 이벤트 스페이스 안에서의 하나 뽑은 이벤트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이런 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A가 만약에 본래 이 이벤트 스페이스의 멤버라면 즉 이벤트였다면 지금 이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를 A에서 evaluation 한 것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f of x가 주어졌는데 OS evaluation 이렇게 쓰듯이 p of 뭐라는 노테이션이 있는데 얘를 A에서 evaluation 하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정의예요. 이게 definition이에요. by definition. 알겠어요? 아까 0이 아닌 확률을 갖는 이벤트를 우리가 하나 정했다고 했잖아요. 걔를 분모에 쓰고요. 그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결합 확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set 펑션이 정의가 되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P something intersection B가잖아요. 맞아요? 정의되기를.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아까 이미 PA가 정해지면 얘는 항상 계산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 인터섹션 B도 A에 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그마 알지브라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이벤트 두 개를 가지고 인터섹션에도 그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P에서 이밸류에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et 펑션을 new set 펑션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른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다고 해보세요. 모르고 그냥 정의했어요. 정의하고 나서 계속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 질문이 이렇게 나가요. 질문이. 요 새로운 set 펑션 p something 그다음에 뭐 conditioned on b 뭐 또는 conditional b, given b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요 녀석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안 부르고 귀찮아. 그냥 q라고 부르려 해도 되죠,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set 펑션 이 새로운 set 펑션이 주어진 거예요. q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이건 질문이랑 q고. 예.
자, 이 Q라는 set 펑션이 있잖아요. 이 set 펑션도 이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Q. 얘도 probability space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Q가 probability measure이기 위한 엑시엄 세 개를 만족함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근데 이게 정말 probability measure가 맞는지 저 펑션이 그리고 우리가 얻는 값들이 probability가 맞는지 왜냐하면 조건부 확률도 probability여야 되니까 그걸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걸 어렵게 하고 있나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고등학교랑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해야 돼서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임의의 이벤트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 0 이상이어야죠. 그래서 어떤 A를 가져와요. 그게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0 이상인지 한번 볼까요? 얘의 정의가 여기 있죠. 자, 분모는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 분모는 0보다 크고요. 얘는 0 이상이죠. 그러면 성립하죠. 그래서 1번 조건은 만족했어요. 자, 두 번째 조건. 뭐예요? The certain event. 즉 샘플 스페이스로 이밸류에이션 하면 1이어야죠. 되나 봅시다. 자, 이거 1 맞아요? 여기다 넣어 보세요. 여기다. A 자리에 S를.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죠? 샘플 스페이스 인터섹션 어떤 이벤트는 그 이벤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가 같은 확률을 가지니까 1이죠. 아, 얘도 증명이 됐어요. 오, 좋아요. 세 번째가 이제 countable additivity 증명인데 여기서 finite additivity 중에서도 특히 두 개만 가지고 증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보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죠. 1에서 n까지 AI given b라는 것이 AI들이 서로 디스조인트 할 때 어떻게 된다고 보여야 돼요? 인피니티죠. 참. 카운터블이니까 i는 1에서 인피니티 p AI given b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귀찮으니까 일단 이게 2일 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도 A1, A2로 안 하고 A와 C로 하겠어요. B가 있으니까. 그래서 A와 C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A와 C로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여기서 벌써 이거 끄면 안 되잖아요. 지금 증명해야 될 그 녀석이니까. 지금은 그냥 요 자리에 A 유니언 C가 들어갈 거니까 요 분자부터 계속 계산해 보자는 의미에서 먼저 요걸 보는 거예요. 요게 캡이잖아요. 그래서 캡 B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디스트리뷰티버티에 의해서 이렇게 딸려가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요 유니언이 여기 들어가고 이건 알고 있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세 개는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자 지금 그림을 그려줄게요. 그러면 자 A와 C가 어때요? A와 C가 디스조인트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자고요. A, C, 그다음에 B는 여기다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면 이제 확실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A 교집합 B, 뭐 A 교 B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학원의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A 교 B, A 교 B. A 교집합 B고 그다음에 B 교집합 C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니언하면 어때요? 이게 디스조인트 하니까 그냥 더해지니까 이거 맞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우리가 보이려고 했던 게 이 자리에 요식 자리에 A 자리에 A컵 B를 넣는 거예요. 맞아요? A컵 C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A컵 C를 넣었어요. 일단 여기서 A컵 C를 넣고요. 그러면 정의에 따르면 요 자리에 A컵 C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분자는 지금 막 증명했죠. 이거라는 거. 그러면 분모 그대로 두고 각각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요 녀석은 어떻게 되죠? 요 정의에 따르면 노테이션이 이렇게 바뀌죠. 다시. 그래서 이거는 PA 기분 B고요. 두 번째 텀은 PC 기분 B인데 이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얘가 Q라고 부르면 QA 유니언 C는 QA 더하기 QC가 됐고 여기서 A 캡 C는 empty set이니까 보여졌네요. 두 개에 대해서 finite additivity가 보여졌고 이걸 여러분이 카운터블로 확장하고 uncountable인데 셀 수 있게 죄송합니다. uncountable에 countably infinity 개로 확장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 새로 정의한 set 펑션이
probability measure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S 동일한 A 그다음에 P something given B라는 것이 이게 probability space라는 걸 증명했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수학이고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이게 의미가 뭐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을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보니까 자 PB는 요면적이죠. 면적으로 하잖아요. 요면적이고 그 다음에 A 교 B는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뭐냐면 요걸 전체라고 봤을 때 요 부분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B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로 여러분이 해석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통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A반, B반이 있다고 해보세요. 전교가 딱 두 학급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반에는 남학생, 여학생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여러분이 임의로 한 학생을 뽑았을 때 그렇잖아요. 그것이 남학생일 때 A반의 학생일 뭐 확률, 뭐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이미 했었죠. 딱 그거죠. 그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말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부를 거냐? 그렇잖아요.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의미도 알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probability잖아요. 어쨌든 얻는 게. 그래서 더 conditional probability measur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valuation 하고 나면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부르고. 그런데 요 녀석이 뭐예요? probability of A죠. 어쨌든 A의 확률인데 뭐가? B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거를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the event A given the event B라고 할 때도 있고요. 또는 그냥 여기서처럼 순서대로 읽으면 probability of event A잖아요. 그래서 the probability of event A 한 다음에 conditioned on the event B 또는 conditional on the event B. 이 conditional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conditional on the event B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는 뭐라고 한다고요? P A given B. P A given B. 네, 이렇게 그냥 읽겠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도 했듯이 A와 B가 서로 디스조인트면은 어떻게 되느냐? 디스조인트면서 당연히 B가 0 with probability 제로인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분자에 인터섹션이 들어가니까 무조건 이 조건부 확률은 0이죠. 맞습니까? 심지어 A가 확률이 A 이벤트의 확률은 0이 아니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자, probability of event A는 예를 들어서 0.4였는데 probability event A given B를 했더니 0이 됐죠. 이때는 줄어들었죠. 자, 거꾸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컨디션을 준다고 반드시 줄어들거나 뭐 0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정의를 다시 봅시다. 정의를 다시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반드시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르게 쓰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어떻게 해요? 양변에 PB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책에는 아예 이렇게 돼 있죠. P A given B, PB는 P A intersection B로 정의되는 뭐죠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죠. 또는 뭐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A와 B가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커뮤터티버티가 성립했죠. 인터섹션에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 A와 B의 자리를 바꿔도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이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B 인터섹션 A. 근데 얘가 같으니까 이거 두 개가 같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교집합 B를 계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새롭게 계산하는 법을 알았어요. 예를 들면 PA를 계산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B given A가 쉽게 계산돼요. 그러면 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예요. 또는 PB를 계산하는 게 쉽고 PA given B를 계산하는 게 쉬우면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프로바빌리티를 요 결합 확률을 이렇게 unconditional probability와 conditional probability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인터섹션은 교환이 성립하니까 두 개가 있으면 2 팩토리얼게
두 개가 있죠. 서로 다른.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때는 프로덕트 룰, 곱으로 나타내니까 또는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의? 결합 확률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체인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했듯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의 체인 룰에 따르면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거예요. 세 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묶는 거죠. B 자리에 B 인터섹션 C를 넣으면 어때요? 본래는 여기 단계가 지금 빠졌는데 뭐가 있겠어요? PA 하나 먼저 했고 unconditional 그 다음에 남은 것 얘죠. B 교집합 C given 한 다음에 이미 사용한 거 A 이렇게 되는데 얘를 또 어때요? 얘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얘는 지금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지만 얘도 어떤 프로바빌리티 메저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Q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어떤 Q, B 교집합 C라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P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죠. 얘도 프로바빌리티 메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Q는 뭐예요? 다시 쓰면. 이렇게 해서 A를 써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쓰면 B given A, B, C given 여기서 주의해야죠. 여기서 컨디션 밑에 B가 들어가는데 여기 A가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A intersection B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n개 이벤트에 대해서도 n 팩토리얼 개의 체인 룰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편의상 순서대로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un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A1 times probability of A2.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A1 intersection A2 intersection up to intersection AN은 probability of A1 times probability of A2 times probability of AN인데 컨디션들이 붙는 거예요. 앞에 것만 따면 이 녀석이 다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n 팩토리얼게 있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제가 두 개의 체인 룰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싹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긴 거예요. 이걸 또 많이 봤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PA given B가 주어졌을 죄송합니다. PB given A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얘가 주어졌을 때 이거 구하는 얘 구하는 법. 그래서 컨디셔닝 앞뒤에 있는 걸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계산하는 법이라고 그냥 대부분 다 배웠죠.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맞아요. 맞고 매우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을 풀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해석이 훨씬 중요해요. 어떻다고요?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쓴 거죠. PA 기분 B는 B 기분 A에다가 요 커렉션 팩터를 이렇게 해서 곱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어졌을 때 요렇게 커렉션 해주면 요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했던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PA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PA given 어떤 B라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데 얘를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나? 그때 어떻다고요? 얘가 커렉션 팩터인 거예요.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대학교, 대학원, 박사, 대학원에서도 석사, 박사 막 앞으로 하면 그다음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스태티스틱스, 뭐 AI, 머신 러닝, 뭐 딥 러닝 전부 이렇게 해석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 B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 A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prior probability라고 해요. 사전 확률. 알겠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확률. 얘는
사건 B가 일어난 후의 A 사건의 확률이 사후 확률. 그래서 이 식이 뜻하는 게 뭐냐면 사전 확률로부터 사후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용어가 있지만 얘를 prior probability 또는 라틴어로 써서 a priori, a priori. 그래서 이게 뭐 이탈릭체로 많이 해요, 라틴어. 프라바. 근데 이게 뭐 라틴어 공부하신 분 말로는 이게 더가 R예요. 프라이오리가 프라이어고 그래서 D a priori라고 하면 안 된대요. 더가 두 번 나오는 거라고. 네. 그 다음에 주어진 역에 대해서 이 컨디셔널 확률은 posterior probability라고 하고요. prior 사전, posterior 사후.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던이 뭐예요? 모던 후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꿔놓은 거 있잖아요. 얘는 likelihood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correction factor가 likelihood function에다가 요 unconditional 나눠진 건데 얘를 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가 correction factor라고 부르겠어요. 아시겠죠? 팩터는 인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조건부 확률 구할 때 이제 안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때는 확률 및 통계가 따로 안 돼 있고 수 2에 2. 저희는 어떻게 되면 수 1이 문이과 공통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고요. 수 2에 1, 그다음에 수 2에 2가 있는데 문과생은 이거를 2년 동안 배워요. 이과생은 이걸 2년 동안 배우고. 근데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확률 및 통계가 들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그때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걸 구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디로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사전 확률을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고 뭔가 곱해지는 건데 이미 얘랑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이거랑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아주 고민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안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또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익 플랫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자익 플랫이라는 건데요. 통계학에서 많이 쓰고요. 제가 여기 링크를 찾아놨는데요. 어디 있냐면 어디 갔나요? 네, 제가 여기 유튜브 여기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베이즈 정리를 배울 텐데 저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저는 저 채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서도 이 모자익 플랫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소크라테스였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3 블루 1 브라운 아마 이거 같은데 채널 이름은 이건데요. 여기 보면 뭐 수학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거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understand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mulas in all of probability, Bayes theorem.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본 거를 베이즈 디어렘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사실은 요 분모를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써서 바꿔놓은 걸 베이즈 디어렘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냥 이걸 베이즈 디어렘이라고 하면서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도 뭐 이렇게 다 모두 다 분자에 써놨지만 이제 여러분들 보이죠? 오른쪽에 prior probability가 있고요. correction factor가 곱해져서 posterior probability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자, 이제 보입니까? 이게 보이면 여러분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전자회로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이 과목을 드랍하더라도 여러분은 본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참 동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제가 말했듯이 영어로 되어 있는 어떤 인터넷의 리소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학습을 하는 훈련을 조금씩 하시도록 하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통계학 책에서 통계학 입문이라는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어떤 거냐면 어떤 풀의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초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그젬플을 이렇게 달았어요. 초능력을 믿는다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로 곧 그 풀의 사람들이 분류가 될 수 있었고요. 또 그 분류의 사람들은 직업을 봤더니
예술인, 전문 직장인, 일반 직장인, 주부, 초등학생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필이면. 여기서 주의할 건 뭐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벤트로 생각한다면 요 집합이 A이고면은 여기 A 컴플리먼트고요. 여기가 B1, B2, B3, B4, B5가 되고 핵심은 뭐죠? 요 세로 가로로 지금 되어 있는 요 라인에 있는 요 두 셋은 어때요? 유니언을 취하면 전체 집합이 되고요. 인터섹션을 취하면 공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전체 집합의. 얘도 마찬가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좀 말은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저는 이게 책이 오래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네. 예술인은 전문 직장인이 아닌가요? 직장이 아닌가? 자영업자라서 그런가? 어쨌든 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모자이크 플러스 그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요 로우에 해당하는 녀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우리가 프로바빌리티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 확률은 아니지만 통계에서는 요 높이를 PA가 되게 잡고요. 요 높이를 PA 컴플리멘트가 되게 잡아서 일단 선을 그어요. 그게 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자이크 플러스를 딱 보자마자 오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구나 알 수 있죠.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자를 때는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요건 또 다른 모자이크 플러스인데 똑같은 데이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요 칼럼들을 이루는 요 분류 그렇죠? 예, 분류 기준으로 하는데 요 폭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probability of B1, B2, B3, B4, B5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 딱 알겠지만 요 길이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전체 조사 대상 중에 누가 제일 많아요? 일반 직장인이 제일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모자이크 플러스는 이제 이렇게 2디멘션 모자이크 플러스는 물론 3디멘션도 할 수 있고 근데 4디멘션부터는 안 그려지죠. 3디멘션도 어렵고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개면은 여기서는 이제 A 컴플리먼트로 분류하는 것, B1, B2, B3, B4, B5로 하는 것 두 개잖아요. 이럴 때는 모자이크 플러스이 매우 유용해요. 그래서 저 분도 아까 그 유튜브 채널 그분도 베이스 DLM 증명할 때 모자이크 플러스로 했는데 이것을 보면 아까랑 비슷한데요. 그럼 요 면적은 뭐에 해당할 것 같아요? 전체 면적 중에서 요 면적은 전체 면적은 1이에요. 이거는 P A 인터섹션 B3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그 테이블 있죠, 제가 테이블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2행 5열짜리 테이블일 텐데 그 테이블은 어때요? 다 똑같은 네모칸이고 숫자가 들어있는데 대신에 면적으로 바꿔놓는데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모자이크 플랫이에요. 굉장히 유용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베이스 디어렘으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가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이에요. 제가 이 챕터 1에서 제일 중요한 것 네 가지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아니 인디펜던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 그다음에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 베이스 디어렘이에요. 그다음에 인디펜던스까지 하면 4개죠. 네. 그중에서 이제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죠? 토탈 프로바빌리티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어떤 이벤트의 확률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겠어요, 도저히. 너무 헷갈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위 말해서 이 divide and conquer 스트래터지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이미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잘게 쪼개요. 내가 잘 문제를 모르겠어요. 이 문제. 수학 문제예요. 뭐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쉬운 문제로 리덕션을 하죠. 그렇죠? 알고 있는 문제까지 쪼개죠. 아니면 부분만 먼저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 방법이에요. 이것도. 쪼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셋을 다루고 셋의 파티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에 파티션을 하나 도입을 해요. 근데 그 파티션을 아무렇게나 도입하는 게 아니라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계산이 잘 되는 어떤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그 파티션에 있는 각각의 이벤트를 컨디션으로 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벤트의 조건부 확률이 잘 구해지게. 안 그러면 또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놀라운 디어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파티션이면 전체 지금 잘 보세요. 이게 PA죠. 그다음에 이거는 거꾸로
PA인데 given BJ죠. 아시겠어요? 이것도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거 안헤어져가 아니라 이거 뭐 순서가 어떻게 돼가 아니라 PA를 구하기 위해서 PA들을 어때요? 다만 컨디셔널 PA들이죠. PA들을 어때요? 값 곱하기 확률 해서 다 더하면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대값이었잖아요. 이거 기억하죠?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일종의. 이걸 값이라고 보고요. 이걸 확률이라고 보세요. 그다음에 이 확률은 특징이 뭐예요?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죠. 그렇죠? 지금 파티션이라고 했으니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파티션이니까 finite additivity에서 유니언하면 1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식을.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이느냐? 의외로 간단하죠. 고등학교 때 이미 했듯이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것도. 자,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얘 면적이에요. 요 A 집합의 면적이에요. 요 면적인데 이거를 전체 집합 S의 파티션을 도입해서 그래서 이제 B1, B2, B3 지금 이 그림에 이렇게 쪼개졌어요. 몇 개요? 8개, 9개쯤 되나요?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뭐예요? 요 A 집합이 이제 B에 의해서 또 파티션이 되죠. 맞아요? 자, S를 B들로 파티션했지만 B들을 쓰니까 또 A도 파티션이 되죠.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얘는 뭐죠? 예를 들어서 이게 B 1, 2, 3니까 이게 4라고 하면 이 부분은 A 인터섹션 B4라는 녀석이고 얘를 B5라고 하면 얘는 A 인터섹션 B5고 얘를 B6라고 하면 얘는 A 인터섹션 B6고 그래서 어때요? 얘들도 이제 파티션이 됐고 디스조인트하죠. 그러면 디스조인트한데 얘들을 유니언하면 다시 A가 되잖아요. 그러면 finite additivity를 쓰면 되겠네요. 이 그림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PA는 PA 캡 S죠. 그다음에 S 자리에 뭘 쓰겠어요? 당연히 union of BJ들을 쓰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infinity라고 했어요. 편의상. 그 다음에 뭘 써요? 우리는 캡 컵이니까 distributivity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가 핵심이. 이게 P 그다음에 union J는 1에서 infinity 뭐가 되겠어요? A intersection BJ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들은 어때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다 디스조인트하죠. 근데 디스조인트 유니언이잖아요. 디스조인트한 셋들의 유니언이니까 이렇게 바뀌죠. 썸으로.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얘는 뭐예요? 이 그림이 말하는 게 이거죠. 그런데 요 각각의 서먼드에 대해서 얘가 이제 서메이션의 서먼드잖아요. 서먼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인 룰을 쓰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 거니까 A부터 뽑아냅시다. B부터 뽑아낼 수도 있지만 기왕 얘를 구하는데 그래서 A 기분 죄송합니다. B를 뽑아내는 거죠. 네, B를 뽑아내고요. BJ를 그다음에 P 그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A 기분 BJ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PA가 되니까 PA가 나오도록 순서를 바꿔놨어요. 이렇게 보기 좋게. 어떤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보기 편해. 어떤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보기 편하고. 정말 똑같은 거잖아요. 곱셈의 교환 법칙. 그런데도 어떻게 써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게 있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확률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안 배웠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는 이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토탈 프로바빌리티 티어렘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자익 플랫에서 하는 거는 베이스 디어렘 가서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88학년도 또 입시에 이런 게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한국말로 나왔죠. 영어로 그냥 바꿔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디어렘인데 베이스 디어렘은 간단해요. 그냥 아까 어떻게 됐냐면 요 조건부 확률이 뭐였어? 이게 posterior probability라고 하면 이 prior probability를 폰트가 틀렸네요. 제가 폰트 업데이트 해놓을게요. 업데이트하는 거죠. 근데 업데이트할 때 분자에 요거고 요 분모에는 뭐였어요? 요 녀석의 확률인 PB가 있었는데 PB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PB를 S를 파티션한 걸 가지고 쓰는데 그 파티션에 A1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파티션을 이루는 이벤트에 A1이 들어가도록 일부러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A1이 되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그냥 쓰면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베이스 디어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와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결합하면 베이스 디어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그 영상에서는 그냥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를 가지고 어때요?
교환 법칙을 쓰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나면 나오는 거를 그냥 베이스 디어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증명은 그냥 여러분이 두 개 결합하면 되고,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놔서 구독, 좋아요를 꼭 하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이그젬플은 뭐 굉장히 당연한 간단한 이그젬플이고 여러분이 봤던 것들과 매우 유사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또 옛날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수들은 어떤 시험 문제를 보고 대학에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디펜던스와 이벤트들의 인디펜던트 이벤트와 그 다음에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토탈 프로바빌리티, 베이스 디어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인디펜던스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디펜던스 얘기를 하고 이 챕터를 정말 끝내도록 합시다.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